안녕하세요, 요피코 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선 통신, 다시 말해 와이파이와 와이파이 환경 구축을 위한 무선 공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주제인데요. 그만큼 데이터의 용량이 커지고 처리 속도가 빠른 작업들이 등장하면서 웹서핑만을 위한 인터넷 환경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어디를 가나 와이파이가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 텐데요. 그럼에도 어떤 와이파이는 속도가 빠르고 어떤 와이파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 짜증났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의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서 스마트폰이 신호를 자동으로 잡으면 바로 연결을 해제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와이파이인데도 왜 속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또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와이파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선 통신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된 유선 통신망은 광랜으로 불리는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0MB/s, 즉 초당 100MB의 자료를 수신받을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유선 통신망이 100MB/s라는 속도를 넘냐 넘지 않냐, 즉 광랜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그 국가의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냐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광랜은 이미 1990년대 말에 도입되었고 2000년 초에 보편화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광랜은 옛날 기술의 범주에 속하죠. 이러한 광랜에 대응하여 2008년에 등장한 무선통신망이 바로 802.11n, 다른 말로 와이파이 4라고 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와이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IP타임 공유기 중 만원에서 2만원 사이의 가격인 N300에서 N900까지의 제품이 와이파이 4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2.4GHz와 5GHz를 사용하는데 2.4GHz보다는 5GHz가 신호 수신이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지만 진폭이 작아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2.4GHz의 주파수를 연결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4는 카페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와이파이 4를 지원하는 무선 공유기의 경우 메쉬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이 접속할수록 인터넷 속도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즉 와이파이 4의 경우 웹서핑이나 영상 시청 등의 용도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몇 기가바이트에서 몇 테라바이트의 자료가 주기적으로 송수신되는 네트워크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부적합하죠. 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을 보고 이러한 무선 공유기를 구매하신다면 오히려 시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GB/s, 즉 초당 1GB의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유선 통신망을 기가인터넷망이라고 합니다. 기가인터넷망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보편화 단계까지 도달했는데요. 사실 광랜조차 없는 국가가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정도 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 통신 속도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있는 국가가 향후 50년 안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기가인터넷은 이론적으로 광랜의 10배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인터넷망 가입을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신 3사는 모두 이 기가인터넷망을 주력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가급 인터넷과 기가인터넷은 확연히 다른데, 통신법상 광랜의 속도, 즉 100MB/s에서 1MB/s만 높아도 기가급으로 지칭되니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가인터넷에 대응하여 출시된 무선통신 기술을 802.11ac라고 지칭하며 간편하게 와이파이 5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AC1200부터 AC2100까지의 무선 공유기 제품들이 와이파이 5에 해당하며 867MB/s의 최대 무선 속도를 제공하나 와이파이 4에서 존재했던 2.4GHz의 주파수 대역을 버리고 5GHz의 주파수 대역만을 사용함에 따라 신호의 안정성 측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속도 측면에서 와이파이 4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었으나, 사실 와이파이 5가 더 대단했던 것은 이때부터 8x8 미모 기술이나 빔포밍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접속 기기 수가 아무리 많아도 속도 저하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5를 채택한 무선 공유기들이 메쉬 기능을 탑재하면서 여러 대의 공유기를 이용하면 상당히 넓은 규모의 건물에도 기가인터넷을 끊임없이 구현할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와이파이 5 공유기
공유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집이나 연구실에서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면 최소한 와이파이 5를 지원하는 공유기를 사용하셔야 속도 손실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와이파이 4 공유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기가 인터넷망을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최대 100MB/s의 속도로 여러분들의 인터넷 환경은 제한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와이파이 6까지 등장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와이파이 6는 10GB/s의 유선 통신망, 즉 10기가 인터넷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처음으로 KT가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며 10GB/s의 속도가 말해주는 것과 같이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입니다. 4K 영화 한 편이 일반적으로 30GB 정도니 10기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3초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기상 데이터나 위성 데이터와 같은 1TB 이상의 자료도 1분 정도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 기술이라고 여겨졌던 기술이 현재 개인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거죠. 이러한 10기가 인터넷에 대응한 무선 기술이 802.11ax, 다른 말로 와이파이 6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최대 무선 송수신 속도가 10GB/s여서 10기가 인터넷의 속도를 온전히 무선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2019년에 갤럭시 S10 시리즈 스마트폰이 세계 최초로 와이파이 6를 채택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와이파이 5와 달리 2.4GHz의 주파수를 다시 채택하여 안정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와이파이 6E라는 업그레이드된 기술에서는 6GHz의 주파수 대역도 활용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6 무선 공유기는 대략 25만원에서 6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공포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6를 적용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어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6는 빅데이터나 실시간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곧 와이파이 7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와이파이 6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광랜과 와이파이 4, 기가 인터넷과 와이파이 5, 10기가 인터넷과 와이파이 6를 묶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광랜과 와이파이 4는 100MB/s의 속도를 가진 오래된 기술이고, 1GB/s의 속도를 가진 기가 인터넷과 와이파이 5가 현재 가장 보편화된 통신 기술이므로 최소한 이 정도는 사용해야 4K UHD 영상이나 데이터 용량 상승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0GB/s의 속도를 내는 10기가 인터넷과 와이파이 6는 테라바이트 이상의 빅데이터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터넷망이나 공유기 역시 저렴하다고 무조건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인터넷 속도가 심할 정도로 느리다고 하여 가봤더니 분명 상당한 크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이라서 최소 와이파이 5 이상의 공유기를 써야 했는데, 와이파이 4 공유기를 사용함에 따라 1시간 정도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일주일 정도 나누어서 받고 있었습니다. 또 한 달에 5만원 정도를 내고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저렴하다고 와이파이 4 공유기를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 인터넷 속도는 90%를 손해보고 시간 비용 역시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도 2000년대 중반에 구축했던 광랜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는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